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을 흔드는 또 하나의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마설인데요. 당장 민주당 속내는 복잡해 보이는 반면에 여당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윤석열 정권의 그 심판론에 그러한 적당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책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 좋습니다. 민주당이 제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입시 비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민주당을 조국의 강을 넘어 조국의 쓰나미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최진봉 교수님, 보면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부 안다 이렇게 전혀 얘기할 수 없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민주당에서 공천받기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왜냐하면 공천의 룰을 만들잖아요. 규정을 만드는데 재판을 받고 있거나 완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누군가를 공천을 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면 그 규정에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어떤 룰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 때 어느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둘 수가 없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모든 판결이 다 끝난다면 모르지만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만약 3심까지 가게 되면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상황이니까 본인이 출마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한다든지 또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의 후보로서 나가는 일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조국 전 장관도 알 거예요. 저는 출마한다 100%에 걸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죠. 그럴 때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냥 슬그머니 민주당 후보를 내려앉히든지 아니면 경선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무소속 조국 전 장관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돕든지 아니면 제3의 안은 그 조국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지역 민주당이 있어도 그건 대부분 그 호남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일단 고민을 많이 해서 본인이 당선되는 식의 방법을 찾아서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조국 전 장관과 같이 묶여가지고 과연 탄핵의 강이냐 조국의 강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병우 전 장관이 아마 영주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출마해달라 아마 이런 요구가 많다라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 공천을 신청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때 가서 이제 공천 심사 룰이 만들어지고 이제 있을 때 상황 보고 왜냐하면 그 조국 전 장관은 막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북콘서트 막 하고 계시잖아요. 언론에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우병우 전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북콘서트 이런 거 안 하시니까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서 시사점이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측근인 황현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북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전주로 초청해서 북콘서트를 전주에서 열었고 조민 씨를 불러서 전주 일원의 한옥마을 등지에서 그 블로그도 찍고 했다 그래요. 자, 이게 뭐냐? 본인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측근의 당선을 위해서 전주에 유세 지원을 올 가능성, 조민 씨가 전주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가 누구냐?
비명계인 김성주 현 의원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또 한 사람의 측근도 출마 준비를 한다. 이른바 조국 씨가 무소속으로 나온다 해도 스몰 그룹이 당으로 세력화해서 나올 수도 있다. 무슨 조국 연합 같은 게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국 의원을 얻는 대신에 총선 승리를 이룰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네, 야당 얘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